Thank you very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조 연설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외교부 조태열 장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장관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Your Excellency Mr. Ban Ki-moon, the eighth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8대 유엔 사무총장님, 윤동섭 연세대 총장님, 강경화 전 대한민국 외교장관님, 김용 세계은행 전 총재님,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총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 포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더 나은, 더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동의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기문 총장님께서는 여전히 이 챔피언으로서 이 SDG 달성을 위해서 헌신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 SDG의 여러 가지 열망에 대해서 후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연세대학교가 주최하는 이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을 보면은 연세대학교가 SDG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 SDG가 언급이 되었을 때 이 목표가 달성하기에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여전히 여러 도전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도전 과제도 있고 지금 현재 무력 분쟁이 2개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지정학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로벌 안정과 번영을 위한 이 현재의 세계 질서도 와해 위기에 있습니다. 또 팬데믹을 겪었고 또 식량 안보와 또 공급망, 환경, 기후 이러한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토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고 7억 명 이상의 인구가 빈곤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배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 행동도 보다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을 느낍니다. 또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경쟁 구도도 글로벌 경제, 무역,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 이 SDG 목표를 달성하는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행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5%의 목표만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또 중남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목표 중에서 한 17% 정도만 이 언급한 지역에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를 우리가 2062년까지는 다 늦어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겨우 생명 유지 장치에 달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유엔 회의에서 사무총장께서 구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 공동체가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결된 노력을 해서 이 흐름을 되돌려야 합니다. 저는 3가지 영역을 특히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개혁되고 그리고 포용적인 다자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엔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자주의는
지금 현재 냉전 이후에 가장 저점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지정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경쟁 구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다자주의 체제로 어떠한 것이 달성될 수 있을지 회의론도 두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면은 더 강력하고 더 나은 다자주의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자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자주의가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도서 국가들에 대한 컨퍼런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내륙 개도국을 위한 개발회의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SDG 달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가 근거리에 있는 이제 국가들 그리고 통신 면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에도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 기술, 혁신, 청년, 글로벌 거버넌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공동체는 이러한 위기에 혹은 이런 기회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테의역 유엔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SDG 달성의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심은 인간적인 평화 구축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은 서로를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엔의 주요 두 개 기둥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기둥이 모두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고 평화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속 가능한 인권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기둥, 그리고 이 글로벌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사일로를 벗어나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다학제적인 접근을 취해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경제 개발과 또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이 통합적인 접근법이 얼마나 변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바로 감비아라고 생각합니다. 감비아가 유엔의 평화구축 커미션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2017년도에 그 커미션의 좌장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감비아는 정치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독재주의적인 정부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PBC로부터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정치적 그리고 또 금융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감비아는 지금 현재 보다 부드럽게 개발과 평화를 모두 잡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경제는 지금 현재 평화로운 정치 환경에 더불어서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비아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SDG의 이행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이 연간 SDG의 펀딩 갭이 2.5조 달러가 코로나 이전이었는데요. 이제는 4.2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딩 갭도 앞으로 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SDG 달성에 있어서 이러한 금융 재원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국가들은 그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새로운 브레튼 우즈 순간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금융 구조를 개혁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자주의적인 개발 은행들도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젠다 2030 달성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한국도 G20에서 관련되는 워킹 그룹의 체어 역할을 맡으면서 이 중요한 어젠다의 진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차 UN 컨퍼런스 이제 내년 스페인에서 이 개발을 위한 파이낸싱 모델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회고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 개발 파이낸스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몇 가지 주요 목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배경에 힘입어서 한국은 다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사이에서 할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서로 국가는 다르지만은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공선을 위한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또 새로운 글로벌 이제 표준을 세우는데 한국은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유엔에서 연설을 하신 것처럼 이 저희의 ODA에 있어서 ODA 규모를 저희가 대폭 늘린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해내겠다라는 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가지 주요 영역에 특히나 한국의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말한 대로 이 인도주의적인 개발에 있어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유엔에서 평화구축 커미션의 좌장 역할을 했고 또 UNDP, UNFP, 유놉스 이런 곳에서 제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헌신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저희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산을 144% 저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입니다. 코이카는 또한 새로운 협약을 8개 국제기구들과 사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장 도전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이 서밋 포 디모크러시를 한국이 이제 주최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인도주의적인 개발과 또 평화구축 노력 사이에 그 벽을 허물 수 있는지 그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 유엔에 있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내다보면서 한국은 여러 가지 도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이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여성도 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관련되는 이니셔티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 론칭을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과 평화와 관련되는 이제 6개 컨퍼런스를 또 주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PPP 민관 파트너십도 이 SDG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 민간 분야의 기업가 정식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또 한국이 그간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는 데 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의 역량을 활용할 것이고 또 한국의 OD의 역량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 많은 투자를 요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민관 파트너십은 이 사실 작년 튀르키예 지진 사건에 있어서도 그 유용성이 그 효용이 잘 증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튀르키예에 지원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후속 팀을 또 2팀이나 더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 코이카와 시민사회 팀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정부와 함께 이 임시 거처를 이 피해자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PPP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러한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한국 국내 스타트업과 그리고 중소기업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민간 투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어떤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파이낸싱 갭을 메꾸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의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혁신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주요 노력 분야입니다. UN 작년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국은 이 앞으로 이제 보다 탄소 저감 노력을 통해서 이 디지털 변화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개도국에서 디지털 변화를 보다 청정한 방법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이 3억 달러를 녹색 기후 기금에 추가적으로 확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 금융 서비스, 보건 면에서 개도국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이 디지털 인권 문서도 한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가버넌스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이 AI 관련해서 UN 권고 보드에 참가를 하고 있고 또 AI 글로벌 포럼이 5월 달에 열릴 것인데 거기에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의 이제 군사 영역에서 활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러한 변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번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ODA는 특히나 청년들의 교육과 이 역량 강화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기술기관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KT백 같은 경우가 한국의 이 대표 교육기관인데요.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청년층 사이에서 개도국 청년층 사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더 높임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국가들의 젊은 리더들을 트레이닝을 해서 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SDG를 달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미스터리에 휩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로서 이러한 국가적인 연대에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 다자주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또 이런 포럼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데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s.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UN 활동에 참여하고 또 UN SDG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앞에 계신 VIP분들께서 열심히 메모를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기조 연설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조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78차 UN 총회 데니스 프란시스 의장님이십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네, 기빈 여러분. 연세대학교에 모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연세대학교라는 곳은 저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교육기관 대상으로 처음 기조 연설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2023년 9월 UN 총회 의장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처음 어떤 대학에서 연설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열정과 또 도전 정신과 헌신 그리고 다자주의에 대한 의지는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가 방문하는 모든 국가에서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청년 그리고 교육이야말로 학습과 연구 그리고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다양한 대학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카타르 대학교, 우간다에 위치한 마케레레 대학교, 중국에 위치한 상해국제문제연구소, 케냐에 위치한 나이로비 대학교, 그리고 일본의 도쿄 대학 등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있고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인 갈등과 또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가장 중대한 생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기후변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식량 안보, 불평등, 인플레이션, 그리고 심각해지고 있는 채무 수준 등은 전 세계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 모두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2030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세웠던 지속가능 목표의 달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한 이 야심찬 계획은 제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금융투자와 정치적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금융 아키텍처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쉽게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조달을 할 수 있어야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가 그러합니다. 유엔은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전 중에 있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외교적인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에 다양한 기구들이 있지만 유엔 총회야말로 가장 대표성을 띠는 기구로서 유엔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보편적인 대표성을 가진 기관입니다. 저는 이 유엔 총회의 의장으로서 평화와 번영, 진정과 지속 가능성을 우리 모두를 위해 달성하기 위한 그런 헌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다자 시스템을 통해서 협력을 하기를 희망하며 이런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열리게 될 미래 정상회의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혁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어 SDG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변화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구축자들을 양성해내는 교육기관이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우리는 양질의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양질의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취업하지 못하는, 즉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잘 연계된 교육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정말 많은 청년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구 배당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SDG의 모든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 영역에서의 발전은 다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교육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며 지속가능 발전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주의에 대한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 발전,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하며 저는 유엔 총회의 최초의 지속가능 주간을 올해 4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통과 관광, 인프라, 에너지, 그리고 부채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경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 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SDG 달성을 위한 더 폭넓은 협력이 촉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11월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소도서 개발국들과 저지대 연안국들의 운명을 우리는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는 복합 위기에 맞서 2030 어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전달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청년은 핵심에 있습니다. 유엔 청년 오피스와 에코속 유스 포럼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청년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월 진행이 되는 포럼의 여러 부대 행사에서 대화를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글로벌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민관 파트너십의 추가적인 가치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정부 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유엔 총회 의장으로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사회, 민간부문, 학계,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잘 사는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데니스 프란시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SDG의 재원 조달, 그리고 또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조 연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조 연설자는 호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32대 대통령이시자 201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십니다.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Dear friends, 친구 여러분, 이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포럼은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제목이 SDG를 리부트하기, 우리의 미래를 리셋하기인데요. 이것은 매우 시적절한 주제로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인류 모두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점에 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채택은 사실 유엔이 이번 세기에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인 콜롬비아가 이 SDG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콜롬비아가 이 SDG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SDG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있었고 2012년 리오 20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이것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2015년 9월에 이제 향후 15년 동안 세계 어젠다가 되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UN 사무총장께서는 저의 좋은 친구이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셨는데 오늘 저를 이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포럼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DG에 대한 우리의 과거 접근법을 되돌아보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작지만 실행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개인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 함께 이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현재 중대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모든 인류에게 리스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리더들은 여기에 대해 지혜롭게 그리고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따른 영향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또한 이 핵이 사용될 수 있는 전쟁의 위협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다자주의를 반대하는 트렌드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더 강력한 글로벌한 협력에 대한 약속이 지금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바로 글로벌 위협에 대한 대응 또한 글로벌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이 고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허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국경은 마법처럼 보호가 될 것이고 다른 세상 모든 곳에서 불이 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리라는 허상입니다. 지구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국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 폭력의 위협, 이것을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지구를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분쟁을 줄이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SDG를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요건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분, 그리고 또 원주민 공동체도 그간 소외된 면이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최근 UN 사무총장께서 안보이사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의 분쟁과 기후 그리고 식량 불안 간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특히
이 우리의 목표, 그 기아 퇴치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없이는 평화도 없고 평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인류는 여러 번의 세계 대전을 치루었으며 그 전쟁은 자국의 인종 혹은 종교 혹은 자국의 이데올로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를 경시했습니다. 슬프게도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어떤 극단주의, 국수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의 시나리오에도 유효합니다. 이들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추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간 몇 번이나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해서 적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간 몇 번이나 우리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대신 오히려 분열시키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래서 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증오를 조장하고 그래서 희망을 싹 틔우지 못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지도자들, 우리의 니즈가 먼저다, 우리 국가가 먼저다 라고 외치는 지도자들은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의 두려움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청년들이 쓸모없는 전쟁에서 희생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전쟁의 명분마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자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슬프게도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전쟁을 겪은 제 나라 콜롬비아에서는 거의 50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제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의를 통해서 50년 무력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지속 가능하며 오래 유지될 수 있으며 또 포용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달성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바로 평화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영혼 내에서, 우리 가족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며 누구나 감정이 있고 누구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자 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서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종교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서 함께 서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신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분쟁은 얼마나 어려워 보이더라도 건설적인 대화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어느 날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인 위협들, 무장분쟁, 기후변화, 그리고 우리의 생물 다양성 훼손,
훼손, 식량 안보, 부족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통된 인간됨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자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의지 혹은 역량이 부족해서 필요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 대신에 임시 방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인 위협은 중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상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상은 장기적인 안목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2030 어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어젠다를 향해 변혁적인 변화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입니다. 그 누구도 뒤에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미래 세대의 현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책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안 마뉴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으면 평화가 없고 또 평화가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우리 특별 세션의 주제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평화 구축을 위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좌장과 패널분들을 무대로 모시고 이들의 경험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평화 조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SDG를 리부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패널 분들께서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존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